예, 다음 강의는 파티마 병원 김대진 과장님의 스플린의 스캔법과 다양한 질환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발표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례 발표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마이크 사나요? 아니요, 그냥 그 정도 거리 사실. 공유. 요거 이건 정리죠. 어디 보자. 요거죠. 네. 됐어요? 연결 제가? 예, 대구 파티마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입니다. 저는 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기초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복부 초음파 일반 표준 촬영과 정밀 표준 촬영 있잖아요. 그게 중에 이제 비장은 한 개죠. 비장의 장축 촬영이 이제 있게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편덕 소견에서 비장은 주로 이제 비장 종대를 기술하게 되어 있고, 비장 장경을 이제 기술하게 되어 있고, 뭐 기타 소견을 이제 기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은 이제 아나토미가 중요한데, 비장은 이제 스플레닉 베인과 아트리를 이제 기준으로 주로 하게 되겠죠. 스플레닉 아트리는 잘 아시겠지만 셀리악 액시스에서 뭐냐면 그 커먼 헤파틱 아트리가 나오고, 이쪽에 스플레닉 아트리가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스플레닉 베인은 스플레닉 베인과 스플레닉 베인과 SMV가 합쳐져서 포탈 베인으로 들어간다는 걸 잘 아시게 돼서 스플레닉 베인과 스플레닉 아트리의 아나토미를 이제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플린은 그냥 한철도 하지만 판크라스 스캐닝 중에 네 번째 스캔인 랩트 인터코스탈 스캔 테일러에서 주로 트랜스플레닉 어프로치에서 주로 이제 스플린을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레프트 코탈 스캐너에서 스플레닉 베스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스플레닉 베스를 이쪽으로 얹혀져 있는 것이 스플린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를 카라 도플러를 띄우면 베스를 관찰되고요. 그냥 보면 스플린을 기준으로 해서 스플린과 판크라스 테일을 이제 같이 관찰하게 되는 그런 스캔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플린을 보면은 스플린은 주로 이제 크라디오 카달 랭스는 11에서 12cm, 그 다음에 두께는 3에서 4cm 정도이고, 스플레닉 인덱스는 A 곱하기 B를 해서 이제 정상 범위는 40 지하 정도 이제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스플린 자체가 그라디오 엑시알 랭스가 긴 경우, 또 아니면 좀 통통하지만 이 곱하기가 길어지는 경우, 둘 다 스플레노메갈리로 이제 스플레노메갈리로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크라디오 카달 랭스가 13cm로 해서 되고, 스플레닉 인덱스는 89. 크라디오 카달 랭스는 작지만 스플레닉 인덱스는 72로 둘 다 스플레노메갈리고 소견으로 관찰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레닉 아테리, 아까 스플레닉 베인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스플레닉 아테리는 아까 전에 셀리악 액시스에서 커먼 헤파틱 아테리와 스플레닉 아테리로 갈라지게 되고, 요걸 주로 이제 웨일 테일 사인으로, 주로 이제 고래꼬리 사인으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초음파, EUS, CT도 다 똑같은 사인으로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플레닉 베인은 SMV가 합쳐져서 포탈 베인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가 SMA가 있고, 주로 이제 요것은 골프 클럽 사인, 그 다음에 골프 클럽 사인으로 해서 이제 공이 가고 이제 공이 얹혀지는 게 주로 SMA를 얘기해서, 스플레닉 아테리가 이렇게 아나토미가 이렇게 되고, 스플레닉 베인이 여기 이렇게 아나토미에 대해서 주로 이제 스플레닉 아테리가 좀 위에 있고, 스플레닉 베인은 조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보면 스플린 아테리하고 베인 어떻게 구별하느냐. 컬러 도플러를 되면은 스플린 쪽으로 다가오는 빨간 플로어가 올 때는 스플레닉 아테리가 되고요. 플로어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히 스플레닉 베인이 되어서 컬러 도플러를 띄워보면서 스플레닉 아테리와 스플레닉 베인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장의 장축 스캔과 판크라스 테일을 이제 같이 촬영하는 것이 이제 초음파 의학회에서 이제 관찰하는 커멘데이션의 스캔이 비장의 장축 스캔이 되겠습니다. 비장 장축 스캔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췌장의 이제 미부를 보면서 비장의 장축과 췌장의 미부를 관찰하는 이제 그런 스캔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장과 췌장 미부를 같이 관찰하는 이제 그런 스캔이 이제 되게 되겠고요. 다음 이제 질환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플레닉 이제 메스는 비나인 리전이 이렇게 많고, 시스트 비나인 리전이 거의 대부분이죠. 비나인이고, 인터미디에이트 메스가 뭐 솔리터리 파이브로이드 튜머, 뭐 이런 특이한 튜머가 있고, 임플란트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틱 튜머, 이런 게 말리는 튜머가 이제 림포마, 안조살코마, 스플레닉 메타스타시스 이런 것이 있죠. 비나인이 이제 스플레닉이 굉장히 이제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거의 아네코익 하는 그런 것들이 스플레닉 시스트, 일반 뭐
뭐 헤파티시스와 거의 비슷하기도 하죠. 아네코익하고 뒤쪽 편으로 약간 에코가 증가되고 포스트 쿠스틱 인핸스먼트가 관찰되는 그런 스플레닉 시스트가 관찰이 되게 되고요. 이런 케이스도 좀 어려운 케이스, 57세 여자분인데 스플레닉 시스트 리전이 관찰이 됩니다. CT에서 관찰이 되지만 실제 초음파에서 스플레닉 관찰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좀 꽤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초음파를 실제 보니까 이게 CT를 보고 봤지만 어느 것이 시스템인지 굉장히 찾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오히려 이게 솔리드한 병변인가 이런 정도 찾을 정도로 CT를 보고 있는데도 찾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였고요.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만 그 초음파를 해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플린 자체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 환자 어떻게 CUS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CUS를 하게 되니까 뒤쪽 편으로 해서 관찰이 조형이 잘 안 되는 관찰이 되죠. 이렇게 보면 관찰이 여기 돼서 로컬리제이션을 다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쪽 편을 찾았는데 그쪽이 전혀 아니고 이 안쪽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관찰이 돼서 CUS를 이제 병변을 로컬리제이션 했고 스플린의 병변을 찾기가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스플린 시스가 관찰되고 알고 나서 다시 초음파를 보니까 그쪽 변을 관찰하니까 여기 관찰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스플린 병변을 이렇게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는 또 환자 여자 70세인데 CTS 스플린 시스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위치에 따른 병변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자가 약간 알고 봤지만 라이트 디쿠이투스로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보는데 라이트 디쿠이투스로 시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스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플린은 프로원 포지션도 보죠. 프로원 포지션을. 이 프로원 포지션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프로원 포지션도 좀 관찰이 약간 어려웠어요. 꽤 비장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지만 프로원 포지션에서도 관찰이 이제 어려운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파인 포지션을 완전히 눕혀보가 한번 봤어요. 스파인 포지션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관찰이 좀 되죠. 여기 이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플린을 관찰할 때는 스플린 병변이 생각보다 작은 병변을 찾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이렇게 해보는 또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 70세 분이시고요. 요거는 이제 스플리닉 매스를 이제 오셨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에코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굉장히 라운드한 매스가 관찰되게 되었고요. 예,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조형 전에 조형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게 지형기 아니면 이 정도인데 이 사진이 뭐 조형 전에 안쪽으로 완전히 필링이 되지 않지만 이 리딩 자체는 이제 스플래닉 헤만지오마 일반적인 스플린 시스템은 좀 다른 걸로 CT 리딩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스플래닉 헤만지오마 이제 사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아까 전에 오히려 CT보다는 초음파에서 어떤 모양이 더 잘 나타나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CT하고 초음파를 같이 이제 견주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렇다 생각되어지고요. 스플래닉 헤만지오마가 이제 초음파에서 간혹 있죠. 스플래닉 헤만지오마는 주로 이제 히스톨로지 컴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 한걸 나타내주고 도미넌트한 패턴은 주로 호모지너스 에코제네시스를 나타내고 주로 하이퍼 에코익이 나타나게 되죠. 약간 간과 비슷하게 인트리직 컬러 플로우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뭐 CUS를 했을 때도 주로 스플래닝과 페이지와 유사하게 아이소 에코익이 같이 이제 증가된다는 것이 하나 특징으로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플래닝 헤만지오마의 이제 특징과 CT와 MRI도 역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언핸스드 CT에서는 로우 어테뉴에이션 매스에서 IV 조형면 센트리피달 피린이 이제 관찰되고 라지한 리전의 경우에는 굉장히 슬로우하게 되고 인컴플리트하게 인호모지니어스하게 이제 될 수도 있게 되겠고요. MRI에서는 T1에서는 하이퍼 인텐스, T2에서는 하이퍼 인텐스가 되는 관찰되는 소견이 이제 스플래닝 헤만지오마 CT하고도 리버 헤만지오마가 좀 유사하죠.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다음 환자는 여자 70세 환자분이시고요. 개인병원에서 스플래닝 매스로 관찰하고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케이스인데 랩이 거의 괜찮았습니다. 랩이 정상이고 오티비티 약간 CA19-9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CT를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너는 CT에는 관찰이 잘 안 되고요. 이넨시티에서 주로 실제 비장부에 비해서 이넨스가 좀 떨어지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혈자가 안 나오는데 이 지형기로 생각할 때 이제 계속 이넨스가 되어지지 않는 약간 이넨스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병변이 되겠고요. 그래서 MRI에서도 절침에 T1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T1 이넨스에서 주위에 비해서 이넨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패턴이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 T2에서도 T1에서 계속 이넨스가 좀 떨어지고 T2에서는 거의 이제 약간 관찰이 안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병변이 이게 리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MRI와 MRCP를 찍었는데 4.5cm MS가 있었고 T1, C2에서 정상 스플린과 거의 비슷하고 이네스에서 또 고레주얼 이네스 모드 이네스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인플라마토리 마이오 파이브로스틱 튜머가 의심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 스플린 주에 림프노드에서다고 이제 해뒀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뭐 이렇게 이제 저도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MRI 이등 이렇게 이제 해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제가 전파를 한번 봤죠. 전파를 보니까 주위 에코보다가 좀 떨어지는 이제 에코가 예 이제 약간 비교적 라운드한 그런 이제 뭐 마진이 완전 그 레귤러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찰되고요. 하나의 특징은 다들 결과를 알고 봤지만 아까도 이런 뭐 진단 그 했지만 이게 좀 전체 메스가 있고 이게 약간 림프노드 같은 그런 거 석연이라고 생각되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석연이 약간 요런 것들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런 게 림프노드로 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CT에서 보면 조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여기는 림프노드로 관찰되는 이제 그런 석연을 제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였고, 라파로스코피 스플레노토미에서 이제 말리그넌트 림포마로 진단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고 제한 임상 조합하게 저희가 이제 그 정리 리포트도 제가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스플린 림포마를 보면 아까 보면은 큰 단발성 종괴가 생길 수 있고 종괴가 없는 균질한 비장 비대, 그다음 속립성 종괴, 다발성 종괴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네 가지 타입으로 주로 생길 수 있고 스플레노메갈리가 가장 이제 커먼하스고 아까도 말씀 인나즈 스플레닉 하일룸 림프노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되겠고 이 세컨더리 폼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올간 디지즈, 다른 올간이나 시스템에도 이제 노달 디지즈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스플레닉 림포마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초음파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설컴프런스에 노들이 있거나 밀리터리 패턴, 벌키 스플래닝 매스, 일반적으로 하이포에코익 제닉하고 디퓨즈 인플레티브 패턴도 관찰될 수 있다는 거 관찰됐습니다. CT에서는 아까도 그렇지만 이게 주로 조형이 주위에 비해서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로 레이트 비너스 페이지에서도 관찰이 많고 주로 작을 때도 그렇다는데 조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쪽으로 관찰되고 스플래닝 이전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커먼하지 않지만 뭐 그게 치료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걸로 되어져 있고 MRI에서는 T1, T2에 주로 이제 로우 아이소 인텐스 그런 것이나 백그라운드에 비해서 하나씩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됐고요. 다음은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본 케이스인데 좀 특이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85세 여자인데 그 CT를 찍었는데 리딩 스플래닝 시스토골 하마토마 이렇게 이제 임프레션을 왔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분이시고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이거는 저형전이고요. 이거는 그다음 동맥기가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일반 시스템은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CT를 먼저 보고 저희가 했고요. 이런 소견을 안에 뭐 경막이 좀 있는 듯하기도 하고 뭐 이런 소견이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본 초음파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여자 85세고 스플래닉에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림판조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해서 보면 경막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관찰되는 이런 소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약간 판단을 했고요. 확정 진단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스플래닉 림판조머를 보면 초음파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well defined round hypoechoic region이 있고 internal septation이 있고 intranuclear echogenic debri가 있고 tiny echogenic calcification이 관찰될 수도 있고 이제 CT에서는 싱글한 multiple thin walled low attenuation mass가 sharp 마진을 가질 수도 있고 로케이션은 주로 서브캡슐라에 있고 그 인네스가 잘 안 되는 하이포덴스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커비닌이나 페리페랄 뉴랄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은 시스틱 림판지오마로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이건 조금 따문하게 의견을 좀 주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그냥 그렇게 약간 이제 판단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림포마 케이스 그 초음파나 CT 상에서 림포마를 의심하는 소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처음에 진단을 못했는데 림프노드가 있습니다. 그 림프노드가 그 주위 이쪽에 여기 림프노드가 이게 떨어져 있는 그 예? 절밀도의 로에코 매스가 보였는데 림포마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밝게 보이는 그런 림프노드 보니까 일본 타들을 림포마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시죠? 근데 저도 이 환자가 좀 몇 년 됐는데 스플린 림포마 제가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제가 처음 봐가지고 진단을 제가 못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영상외과 선생님도 진단을 못했습니다. 영상외과도 MRI까지 찍고도 진단을 못한 케이스. 그 림포마에 대한 일루라스 인포메이션 하나도 안 주셔갖고 예.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 싶거든요.
아까 그 조규현 원장님 그 사진 아까 좋대요. 그 스플린 저게 김대 위원장이 아, 전에 예.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거가 좀 참고되고 스페닝 리포마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영상 저번밖에 이거 제출하니까 그때 이제 보시는 분이 림포노드 제가 사실 제출 림포마인지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림포노드 굉장히 중점적으로 못 찍었고 림포노드 사진을 조금 더 첨가해 두려고 하는데 사진이 되게 좋은 게 없어가지고 주로 뭐 이런 사진을 제가 뭐 제출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를 제출을 했는데 조금 뭐 다음에 그런 거를 해서 아까 림포노드가 그냥 특징이 생각되고 아까 조형증강이 안 된다는 저희 코입 튜머 조형증강이 잘 안 되고 주위에 림프노드가 있을 때 이제 림포마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하마토마보다 선생님 의견이 더 많이 반지엄마 가능성이 하마토막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책을 처음 찾아봤는데 하마토막 이런 주로 메스가 아니고 주로 이렇게 주위에 메스가 생기면서 이 비장을 약간 주위에 바깥쪽으로 벌징하면서 정상회로 약간 미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쪽이라면 주로 메스로 이렇게 되는 그런 걸 하마토마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딩은 이렇게 특이해서 제가 한번 이거 전파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마토마를 비교해서 결계가 좀 좋고 안에 솔리드 부분하고 시스템하고 섞여 있는데 저거는 좀 임판지오멘츠로 길쭉길쭉한 저런 시스템 리전이 보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보이면 우리 보통 임판지오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마토마보다는 임판지오마 센처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롤아웃 하마토마를 순서가 좀 바뀌는데. 단순 시스트는 아니죠, 그죠? 예. 예, 뭐 인시던서도 임판지오마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일단 정례를 한 게 아까 정례